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타인이다, 남이다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어느 날 50세인 남자 교수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50세인 남자 교수가 자기 부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서 혹시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왔습니다. 7년째 시어머니를 며느리 아내가 모시고 함께 사는데, 이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아들 둘이 있고요. 원래는 이 시어머니는 큰 형이 모시고 있었는데 형수가 뇌종양이 생겨서 수술하고 몸이 안 좋아서 의논한 끝에 자기네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이 교수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길거리에 장사도 하셔서 이 모습이 부끄러워서 멀리 도망을 갔다고도 합니다. 형은과 이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형은 고시에 합격해서 지금 법관이고 법조계에 근무하고, 이 교수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우리 집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신체적인 병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수도 아픈데 우리 집사람도 7년째가 되니까 맥을 못 추고 병이 들었습니다.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초기라서 수술하고 뭐 이러면 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 사회고 유교주의가 지금도 굉장히 내려와서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가정일수록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뭐가 먹고 싶고 어디 가고 싶으면은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가 혼자 먹고 사 먹고 가도 되는데 꼭 그 아들네랑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문제 부모, 문제 어머니들, 시어머니들의 특징은, 특히 고생했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고생하면서 성공한 아들들한테 기대를 하는 시어머니들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래요. 뭘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키워야 막 키운 거지. 그 자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뭘 어떻게 키워야 막 키운 거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자녀가 어린 시절에 고생을 했으면은 자식들은 어리기 때문에 더 고생을 하고 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라서
자기 밥벌이하고 직업을 가졌으면은 자식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고생한 그 대가 이거를 성공한 아들들한테 바래요.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돼요. 그 의식이 살아있고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까는 자식들하고 함께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의식이 다 마비되고 손을 못 쓸 때 그때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요새는 또 요양병원, 요양원이 많으니까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굳이 자식들, 특히 며느리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며느리가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뭐 도와준 게 있어요. 대학교 공부할 때 무슨 등록금을 대준 게 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며느리는 그 아들 남편을 만나서 더욱 커지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불쑥 나타나서 우리 둘 사이를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것도 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경우에 시어머니가 그냥 음식이 짜다 맵다 뭐 마늘은 어디게 좋다 이런 얘기 또 어디서 경로당이나 어디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와서 하시면서 콘도가 좋다는데 우리도 콘도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남의 자식 이야기 잘하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들은 그게 익숙해서 들을지는 몰라도 며느리는 타인 남남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요. 시어머니는 점점 건강해지고 아픈 데도 없으시고 며느리는 점점 아파요. 이 경우에도 이 남편은 어머니랑 익숙하게 들은 얘기라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사람은 뭐 음식이 짜다 맵다 뭐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바깥에서 이야기를 와서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손발이 쓸 수 있을 때까지 의식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들 내외 자식들하고 안 사는 거가 기본 살아가는 공식입니다. 만 18세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당연히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미안할 부모들한테 미안해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가정은 그 희망이 없는 가정은 그 초등학생들한테도 초등학생 자녀들한테도 우리 집의 희망 기둥은 너야. 그래서 아이한테 엄청난 기대, 짐을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떤 중학생을 봤는데 걔는 밑에는 어른들 양복 바지, 위에는 추리닝.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못하죠. 네. 결혼은 그 성경에서는 부모 곁을 떠나서
특히 아들은 부모 곁을 떠나서 한 여자랑 한 몸이 되는 거고, 불교에서는 살부, 죽일 살자, 아버지를 죽여라, 살모, 엄마를 죽여라, 살조, 조상을 죽여라, 만나는 대로 다 죽여라, 그리고 새롭게 자기를 재탄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아들들 중에서 이게 마마보이, 아직도 부모, 엄마의 노예가 돼서 자기네 식구끼리 어디 외식하거나 여행 가면은 기쁘면 항상 자기 어머니가 걸려서 마음 놓고 기뻐하지를 못해요. 엄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마마보이들. 그러려면 엄마랑 같이 살지 뭐하러 한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요. 그 여자는 부인은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또 아이들한테 전달해서 아이들 교육에 전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재 교육도 되죠. 근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며느리를 도구로 삼아서 아들들이 효도를 강조합니다. 니네 집에선 그렇게 배웠냐고. 그럼 반대로 홀 장모를 이 부인이 데리고 모시고 와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허락을 할까요? 제가 이 경우에도 물어봤습니다. 그 남편한테.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경우도 남편이 빨리 결정을 해서 자기 형님과 이제 돈을 모아서, 아파트는 비싸니까 방 한 칸짜리 방을 그 근처에 얻어서 어머니를 따로 분가를 했어요. 여기까지 상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그래도 걸렸죠. 몇 개월 걸렸어요. 부인이 아프니까 남편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또 머리가 있는 양반이니까 금방금방 이해가 빨라요. 자기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깨달았어요. 부인한테. 그래서 부인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통곡을 하고 죄를 빌었어요. 네, 그래서 방을 얻어서 형님과 의논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커다란 아파트 뭐 이런 건 못하죠. 그래서 방 한 칸 월세로 하는 거를 구입을 해서 근데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자꾸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어머니를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다 얘기를 했는데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통곡하시고, 예,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나가셨는데 다시 또 추후로 이렇게 보는데 괜찮다고 해요. 처음엔 두렵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홀가분하고 이것저것 다니시고 또 모두 배우러 다니시고 하니까 사는 것 같다고 그래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고 다시 젊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호르몬이의 외아들이나 성공한 아들들, 어머니가 고생한 거 감사하지만 고맙지만 그거에 효도하고 뭐 선물하고 이러는 거, 자기 며느리를 거기에 꿰차지 마세요. 며느리가 그냥 원하면 하지만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병나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엄청나게 남이 생명을 막 짓누르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잘하게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대학교 공부하고 어려울 때 뭐 시어머니가 도와준 게 있어요. 그리고 남편 보고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 보고 결혼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요. 지금 세상은 또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케이스는 금방은 아니지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종이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아들하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구조라서 며느리들이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안방을 아들 며느리가 쓰고 사랑방에 그 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사랑방에 시부모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아파트 구조에서는 정말 며느리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요약하지만 시어머니들 그 고생하신 건 아시지만 잘못하면 아들 며느리 아들을 잡아먹는 마녀가 됩니다. 같이 살게 되면. 그래서 거리를 두고 손발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따로 사세요. 그것이 아들을 우애하는 길입니다. 네.